하다가도 울기도 하고 길을 걷다가도 울기도 하고 좀 제정신 아니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지구대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 내 성범죄가 잇따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파견하는 돌보미가 아기를 수차례 학대했습니다. 이 장면은 부모가 설치한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다음 주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을 앞두고 대학마다 신입생 붙드느라 비상입니다. 총장까지 나서 편지를 보내고 파격적인 장학금도 내걸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법정 의무 구매율 1%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6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4명, 충주 12명, 제천 6명, 단양 1명, 음성 6명, 진천 1명, 보은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836명, 누적 사망은 1명 늘어 105명입니다. 2년 전 서울에서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된 아기의 얼굴을 때리고 발길질을 해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었는데요. 청주에서 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학대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혔는데 돌이 갓 지난 아기를 수차례 학대한 돌보미는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주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월 50대 돌보미를 돌이 갓 지난 아기가 있는 가정에 파견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아기 안전을 위해 집안에 CCTV를 설치했다는 아기 엄마의 말을 듣고 해당 돌보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녹화된 CCTV에는 끔찍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보미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아기 엉덩이와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마로 아기 머리를 수차례 밀쳤습니다. 숟가락으로 아기 손을 때리고 물티슈로 입을 거칠게 눌러 닦는 등의 학대 행위도 일삼았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며 아기를 향해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욕설도 퍼부었습니다. 이런 학대는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CCTV를 통해 학대 사실을 확인한 아기 부모의 신고로 이 50대 돌보미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아이 돌보미가 오히려 학대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측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돌보미는 사건 발생 직후 청주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퇴사했습니다. 돌보미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청주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당시 결격 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5월부터는 센터에 소속된 200여 명의 돌보미들을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를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 경찰의 성파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의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했다 적발됐는데 심지어 현장에 출동할 때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바디캠을 범행에 이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청주의 한 경찰 지구대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화장실에 간 경찰이 발견했고 지구대는 수사팀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경사는 수사부서로 찾아가 혐의를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는 경찰 근무용 바디캠. 현장에 출동할 때 경찰 본인과 시민을 보호하라고 준 장비를 불법 촬영에 쓴 겁니다. 촬영은 한 달 정도 계속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내 불법 촬영 예방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충북경찰청은 3년 전 각 관서에서 매달 불법 촬영 예방 점검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지구대는 지난해 8월이 마지막 점검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뉴얼 자체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경찰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누가 지시해서 그게 붙어 있는 건지. 이 지구대 화장실은 남녀가 함께 쓰는 곳으로 칸막이만 나뉘어 있는 구조. 경찰은 뒤늦게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고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플러스 지원 교육 그리고 시설 개선 여러 가지가 좀 종합적으로. 검찰은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청주의 한 지구대에서 성희롱 사건이 불거져 가해 경찰이 다른 곳으로 전출됐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양측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징계위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청주 모 경찰서 소속 순경은 과거 해양경찰 근무 당시 남자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지난해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들의 미달 사태가 속출했죠. 다음 주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을 앞두고 올해도 대학들마다 신입생 유치에 비상입니다. 편지나 전화는 물론 신입생 전체 장학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신입생 모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대입 수시 추가 합격자 등록 기간. 하루하루 새로운 추가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교수들도 바빠졌습니다. 추가 합격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축하해주고 장학금과 진로 상담까지 해주며 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원대학교 웹툰 콘텐츠학과에 합격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를 선택을 해서 이 지역에서 좋은 인재로서 스스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수님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입생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재학생과 교수는 물론 대학 총장까지 나선 대학도 있습니다. 총장이 직접 쓴 편지를 수시 지원자 한 명 한 명에게 보내 마음 잡기에 나서는가 하면 교수는 물론 재학생까지 참여하는 단체 채팅창도 만들어 합격자들과 다양한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니 내가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겠다. 입학하기 전부터 관리를 쭉 해서 학생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쭉 관리해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먼저 만들게 된 겁니다. 3명대는 신입생 전원 장학금까지 내세웠습니다. 주소를 이전하고 예비대학 온라인 강의까지 들은 수시 합격자에게는 최대 280만 원의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일부 학과의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입니다. 신입생 전원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장학생 혜택을 주는 장학금을 받는다. 등록금 이상의 장학금을 받습니다. 수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수도권 대학들과의 정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가 수시 모집 기간인 29일까지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모시기 전쟁은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의 타시도 전출 인구 가운데 청년층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연구원 남윤명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타시도 전출 인구 가운데 청년층 비중은 56.7%로 5년 전보다 3.1%포인트 올랐습니다. 남의원은 청년층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고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지역 내 취업 비중도 21%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2021년 10대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정부 예산 7조 원대 확보와 민선 5기에서 7기까지 투자 유치 100조 원 돌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등 100년 대계 기반 확보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망 대안 반영, 노인 일자리 증가, 충주댐 공업용수 확보 등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충북의 저력을 보여준 한 해라고 자평하며 충북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산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은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매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합니다. 총 구매액의 1%가 최저 기준인데요. 의무화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충청북도는 지금껏 지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올해도 반복하는 건 아닌지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지와 면 장갑 등을 만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54명이 하루 6시간씩 일하며 임금을 받는 어엿한 직장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설은 충북에 27곳, 900여 명이 자립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고 월급도 타고 그런 게 좋고. 사무용품과 위생용품부터 커피, 돈가스 같은 식품류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지만 매출의 대부분은 공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에 한계가 있다 보니 일반 기업과의 가격 경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 장터, 나라 장터,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꿈두레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전체 매출의 75%를 관공서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법정 의무 구매율 1%가 정해진 건 이 때문입니다. 매년 당해 실적은 물론 이듬해 구매 목표율이 담긴 계획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도 예외가 아닌데 의무화 이후 평균 구매율을 확인했더니 지난해 0.82% 등 최근 6년 내내 기준을 한참 밑돌았고 2015년 이전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만 따져도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8번째였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그리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이제 여성기업 제품들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7, 8개 업체고 그 외의 업체는 식품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나마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1.02%를 기록해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 충청북도는 사상 첫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협회, 시설과 함께 연말까지 할인 행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지자체와 똑같은 구매 의무가 있는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구매율 2.41%로 전국 교육청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유공기관 포상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충주와 이천 부발을 오가는 중부 내륙고속철 KTX 이음열차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충주역에서 개통식을 갖고 31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합니다. 예매 발권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충주에서 부발행 첫 차는 오전 6시 41분, 막차는 오후 6시 반으로 편도 4회 운행되고 부발에서 충주행 첫 차는 오전 7시 52분, 막차는 오후 7시 반으로 편도 4회, 매일 왕복 8회 운행됩니다. 모든 구간 요금은 KTX 기본 운임인 8,4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 북부지사가 충주에 들어섭니다. 충주시는 충주와 제천, 음성, 단양 지역을 담당할 산업인력공단 충북 북부지사가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은 공단 관리 지역 중 4번째로 넓은 지역인데도 사무소가 청주 한 곳에 불과해 수요자들이 금전적, 시간적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 개발, 국가 자격 시험, 외국인 고용 지원, 해외 취업 지원 등 기업과 노동자의 인적 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정부 출연 기관입니다. MBC 충북 12월 시청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한 해 동안 지역 발전과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하고 성교육은 처음이라 프로그램 제작진과 이상한 연구 용역 집중 보도를 한 김영일 기자에게 시청자위원회상을 수여했습니다. 한기현 MBC 충북 대표이사 사장은 2022년 새해 캐치프레이즈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를 소개하고 위드 코로나와 디지털 시대에 연결을 통해 정을 나누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따오는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자체 사업 기준으로 지난 2019년 727억, 2020년 900억, 올해 1,010억, 내년에는 1,191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해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의 내년도 본 예산은 7,63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과 괴산군이 괴산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괴산의 초중고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행정재정적 지원,
충북형 공립대안학교로 추진하는 가칭 괴산목도 전환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